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군집 분석은 말씀드렸다시피 비지도 학습이야. 비지도 학습은 Y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포를 보고 비슷한 분포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비슷한 군집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거리 기반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축 두 개이긴 하지만 이제 여러 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으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데이터로 치면 늘 말씀드렸지만 x1부터 x10까지 있을 때 거리라고 하면 a와 b의 거리입니다. 얘하고 얘의 거리. 그래서 지금 축이 두 개니까 x1, x2,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루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10까지 가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메이션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때 두 점 이렇게 서로로 이렇게 쭉 서메이션이 일어나면서, 반면에 이제 상관관계는 두 축 간의 관계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밑으로. 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기초를 좀 탄탄하게 해야 결국에는 뭔가 어떤 우리의 문제를 만났을 때 좀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리 기반이라는 거는 이제 요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요 거리. 그래서 얘네들은 거리가 가까운데 얘네들은 얘하고 얘는 거리가 머네. 그럼 이렇게 근접할까?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 기반은 이렇게 동심원 이렇게 돼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거리 기반 말고 뭐 이제 분포 기반이라든가, 그다음에 밀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거리 기반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다루지는 않지만 사실 거리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클리디안 거리라는 게 있고, 우리가 유클리디안 스펠링을 모르네요. 유클리디안 거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가지고 측정한 거리가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많이 쓰이는데, 유사도 같은 거 얘기할 때 설명할 땐 사실 거리가 가까운 애들이 얘네들이 유사한 거죠. 얘네들은 유사하지 않은 거고 서로. 근데 대부분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유사도라는 거를 할 때는 우리가 코사인 유사도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간단하게 딱 설명하면 이거예요. 점이 세 점이 있는데 A라는 점이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B라는 점이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C라는 점이 만약에 여기쯤 있다고 할까요? C라는 점이 여기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클리디안 거리로 얘기하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하 그겁니다. 유클리디안. A와 B가 가깝죠? A하고 C보다는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B가 가깝죠. C보다는. 당연히 눈으로 봐도 요 거리하고 요 거리니까. 그런데 코사인 유사도는 뭐 수식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딱 간단하게 이거예요. 여기서 선을 그었을 때 벡터죠, 이게. 벡터를 선을 그었을 때 각을 보는 거예요. 요게 A의 각, 요게 C의 각, 요게 B의 각이죠. A, B, C 각. 어떤 각이 더 비슷하냐는 거예요. 어떤 각. 거리 말고 각도가. 그럼 당연히 A하고 C가 각도가 이 각도하고 이 각도가 비슷한 거고, A하고 B는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거리를 얘기할 때는 A하고 C가 더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언뜻 보면 유클리드한 거리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왜 코사인을 쓰느냐, 유사도 할 때. 왜 코사인을 쓰냐면 지금 우리는 축을 두 개밖에 안 그렸잖아요. x1과 x2만 그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x 기본이 10, 특히 텍스트 쪽으로 가면 막 기본이 5,000 이렇습니다. 예, 벡터의 축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 방향도 꽤 많은 그 자유도를 가져요. 지금은 거리가 더 많은 자유도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방향도 이게 이제 축 3개만 돼도 벌써 방향이 더 훨씬 복잡해지죠. 예, 그래서 이제 걔가 충분히 변변력을 갖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텍스트 속에서 많이 쓰이냐면 A 문장하고 B 문장하고 C 문장을 비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 그냥 제가 임의로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책상이라는 단어하고 의자라는 단어하고 자동차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책상이랑 의자가 많이 나온 문장, 이게 A 문장, B 문장, C 문장이라고 했을 때 책상이 나온 빈도수, 의자가 나온 빈도수, 자동차가 나온 빈도수를 가지고 A 문장, B 문장, C 문장 이렇게 할게요.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툭입니다. 책상 축, 의자 축, 자동차 축 이렇게 놓고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뿌린 다음에 그럼 이게 책상 축, 의자 축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는 책상이 5번 나왔어요. 뭐 의자는 4번 나왔어요. 자동차는 뭐 예를 들어서 10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B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4번, 3번, 그 다음에 뭐 30번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얘는 만약에 뭐 4번, 뭐 20번, 3번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는 거죠. 그러면 A하고 B 문장이 책상하고 의자가 유사한 애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 문장이 더 가까운 거죠. 네,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뿌려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게 A라는 문장은 5, 4, 10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B라는 애들은 원래 예를 들어서 조금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B라는 애는 얘가 뭐 한 7점 그 다음에 의자는 뭐 좀 더 둘 다 키울까요? 얘는 10점 조금 더 크게 뭐 15, 14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뭐 10점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14 놓고 22점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자, 그 다음에 C는 책이 50번, 의자가 책상이 50번, 의자가 40번, 자동차가 100번,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고 그림을 그려보면 A는 5,4,10이니까 대충 5,4,10 못 그리네. 대충 있죠. 그 다음에 B는 7, 12,니까 7, 12,니까 대충 뭐 7, 근데 12가 더 크니까 대충 뭐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그 다음에 C는 50,40이니까 저 위에죠. 저 위에 50,40. 그런데 선을 그어보면 이해하고 얘는 정확하게 50,40, 100이기 때문에 일치합니다. 선이. 그러니까 A의 각도, C의 각도, B의 각도인데 이렇게 보면 A하고 B하고 C하고 봤을 때 C하고 A가 훨씬 가깝죠. 코사인으로 보면. 유클리디안으로 보면 B하고 A가 가깝.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문서를 봤을 때 과연 누가 가까우냐, 누가. 5하고 4를 나오고 얘는 7하고 12가 나왔는데 얘는 50하고 40이 나왔어요. 숫자가 훨씬 크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비율을 보는 거죠. 얘가 5번 나왔을 때 4번 나온 비율로 나오는데 얘는 50번 나왔을 때 40번 나온 비율로 본다는 거예요. 얘는 7하고 12. 언뜻 보면 5, 4하고 7, 12가 더 가까워 보이지만 사실은 50, 40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왜? 비율이 얘는 문서 자체가 큰 거예요. 원래 C는 문서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이거 비율대로 나온 게 비슷하다고 보죠. 누가 봐도 A랑 가까운 문서는 B보다는 C가 더 가까운 문서다라고 봅니다. 5하고 5번, 4번 나온 거하고 50번, 40번 나온 게 비율이 비슷하니까.
이걸 반영해주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거를 반영해주는 아이가 코사인 유사도. 그림을 그려보면 A는 여기, B는 근처, 그러나 C는 저 멀리 있죠. 유클리디안 거리는 C가 굉장히 멀어요. 유클리디안. 그러나 각도로 보면 A하고 C가 각도가 같죠. B는 각도가 다르고. 그러니까 A하고 C는 각도가 같으니까 우리가 코사인 유사도가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뭐냐면 텍스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요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요 비율이 중요하다. 비율. 그러다 보니 코사인 유사도가 굉장히 유용하더라. 근데 이게 실제 꼭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들도 그렇더라. 전체적으로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코사인 유사도가 훨씬 더 유용하다. 물론 이거 다 노멀라이제이션 시켜가지고 스케일 맞추면 유클리디안이나 뭐 똑같겠죠. 그럴 때는 사실 유클리디안이나 뭐 우리 뭐죠? 코사인이나 똑같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그걸 늘 맞춘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보통 코사인 유사도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 스케일링 할 때 이런 것도 했었죠. 데이터 막 있으면 요렇게 반지름이 A1인 여기에다가 전부 다 투영해서 이렇게 보는 그 우리 저 뭐죠? 스케일링. 요 기억나세요? 요런 거 있었어요. 요게 만약에 이렇게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각도만 보기가 편하겠죠. 어차피 이 거리는 상관없다는, 각도만 중요하다는. 그럼 여기다 스케일링 해놓고 데이터를 처리하면 편하겠죠. 이런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코사인 유사라는 거는 결국 그 각이 중요하고, 그 각이 중요한 게 왜 의미가 있냐? 이렇게 비율을 따지고 싶을 때는 각으로 보는 게 맞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우리가 군집 분석을 할 때는 거리 기반이니까 이 거리라고 할 때 유클리디안 거리예요. 유클리디안. 그런데 코사인 유사도 코사인 거리로 군집 분석을 한 것도 있어요. 일반적이진 않은데 특별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저도 이번에 필요해서 한번 찾아봐서 썼는데 이게 아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스페리컬 스페리컬 클러스터링? 이게 클러스터링이었는지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네. 여기 있네요. 스페리컬 케이민즈. 스페리컬 케이민즈. 뭐냐면 알고리즘은 케이민즈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유클리디안 거리 대신에 코사인 거리를 쓴 거죠. 결국 실제 거리보다 이 각을 가지고 묶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하고 여기에 있는 애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요 각 차이가 나는 애들을 같은 그룹으로 묶겠다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그 문서 같은 거, 텍스트를 다룰 때는 꽤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요걸 사용했던 기억이 나요. 알고리즘은 다 똑같은데 유클리디안 거리 말고 코사인 거리를 사용한다. 그 차이만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텍스트 쪽 하시는 분들은 유용합니다. 예, 여기서 다루진 않지. 그런 거를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좀 기본적으로 알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K-민주입니다. 보통 우리 머신러닝에서 K 하면 보통 개수를 얘기해요. 개수를. 그래서 요즘 많이 쓰지는 않지만 K 들어가는 게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K-민즈 말고 하나 더 있죠? 뭐죠? 고등학습에서 처음에 공부할 때 시작하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쓰지도 않으니까 요즘. 하여튼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중요한 건 K가 개수다. 뭔가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K민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K민지 클러스터링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설명으로 돼 있어서 잘 안 나오고 제가 설명을 그냥 드릴게요. 데이터가 이렇게 퍼져 있으면 K민지는 첫 번째 무조건 K를 뭘로 할지. 감사합니다. KNN. K
K 니얼리스트 네이버후드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이웃들. 네. 그런 애들. 네.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서. 가까운 애들끼리 묶어가지고 예측하는 그런 개념. K민즈 이렇게 있을 때 K민즈는 기본적으로 그룹의 수를 먼저 정해줘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3으로 정했다. K를 3으로 정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아무데나 중심점 3개를 잡아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아무데나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도 잡히는 거죠. 3개를 잡아요. 자, 그 다음부터 중심적으로 거리를 다 잽니다. 100개면 100개 다 재요. 그래서 가까운 애들을 한 그룹으로 만들어요. 그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이 그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룹을 나눴으면 중심점을 자기 그룹들의 중앙으로 옮겨줘요. 얘도 일로, 얘도 일로.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룹을 풀어요.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중심점을 기준으로 그룹을 다시 나눠요. 그러면 이렇게 거리를 재니까 가까운 애들끼리 얘네들은 아까는 이쪽이었지만 이제 중심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쪽 그룹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중심점을 또 옮겨요. 실제 중심으로 또 옮겨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재요. 이걸 무한반복. 언제까지? 중심점이 안 옮겨질 때까지. 근데 물론 중간에 이제 계속하면 중간에 좀 뭐 얼리 스타핑 하기도 하겠죠. 몇 번만 해라든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 근데 이게 사실 계산량이 너무 많죠. 한 번 하고 계속 해야 돼서 계산량이 많은 좀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일단이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눈에 거슬리는 거는 내가 그룹의 분포도 모르는데 그룹의 수를 정해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모양이 이렇게 동심원으로 돼 있습니다. 잘 나누는데 데이터의 모양이 만약에 그때 보여드린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포돼 있고 이렇게 분포돼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한 그룹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얘네들이 한 그룹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는 그렇게 못해요. 무조건 동심원으로 거리가 비슷한 애들을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한 그룹, 뭐 이렇게 한 그룹, 이렇게 한 그룹 이렇게 나누려고 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여러 가지 그런 일장일단이 있지만 가장 문제는 K를 정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의 분포가 이렇게 모양이 동심원이 아닐 때는 잘 못한다는 거. 두 가지. 그러면 데이터를 뿌려보고 모양을 보고 결정하면 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불가능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룹핑을 하는 이 클러스터링을 하는 데이터는 축이 2개가 아닙니다. 축이 2개니까 이게 그릴 수 있는 거지 축이 기본적으로 10개, 20개 되기 때문에 그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매하죠. 해놓고 또 이건 평가도 안 돼요. 평가도 안 되기 때문에 뭐 실제 적용해보고 잘 되는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러스터링은 뭔가 정확한 그런 아이들은 아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링크 건 거 다 읽어보시면 네,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중심을 애초에 좀 잘 잡으면 이게 있으면 이쯤 잡고 이쯤 잡으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랜덤하게 잡으니까 막 아무데나 잡아요. 처음에. 이게 성능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막 이제 플러스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심을 좋은 데다 잡는 알고리즘을 추가했어요. 아마 요즘에는 아예 사이키널 디폴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중심을 잡는 것도 중요한 초기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 네. 그래서 거리 기반이고 좀 돌려볼까요? 이런 거죠. 네.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중심을 아무데나 잡아요. 아무데나. 그럼 이걸 가지고 거리를 계산하면 이렇게 그룹이 나올 거예요. 빨간색은 여기 있는 애들은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좀 보이시죠? 세모, 빨간 세모 여기.
거기를 중심으로 하니까 이렇게 그룹이 잡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심을 옮기는 거야. 실제 중심. 그럼 빨간색 세모가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오겠죠. 중심이 요 밑에니까.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그럼 결국에 이렇게 잘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메이크블랍이라는 걸로. 그래서 만드는 거는 뭐 우리 여태까지 했던 거 너무 똑같아요. 케이민즈, n 클러스터를 몇 개로 줄 거니 3으로. 그 다음에 fit,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랜스폼 하는데 조금 달라지는 면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앞에 지도학습에서는 프리딕이었고 그다음에 함수가 메소드가 프리딕이었고 우리 스케일링에서는 트랜스폼을 썼었죠. 핏은 동일한데 프리딕이냐 트랜스폼이냐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당연히 여기 이쪽 동네는 트랜스폼입니다. 트랜스폼을 쓰는데 얘는 프리딕과 트랜스폼이 둘 다 있어요. 그래서 프리딕은 뭐냐면 너 몇 번 군집이니 이걸 알려달라는 거고 이 트랜스폼은 뭐냐면 각 군집의 중심부터 그 데이터까지의 거리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x가 x1부터 x10까지 얘는 y는 없습니다. 쭉 있어요. 데이터들이. 그러면 프리딕을 하면 뭘 알려주냐면 너가 내가 세번 1, 2, 3 0, 1, 2로 나눴다고 하면 그룹을 이렇게 주면 데이터가 만약에 여기 100개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100개 있고 x1부터 x10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프리딕을 하면 뭘 알려주냐면 이 100개에 대해서 나는 0번 그룹이야. 난 1번 그룹이야. 난 2번 그룹이야. 난 1번 그룹이야. 이걸 알려주는 게 프리딕.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비슷한 겁니다. 트랜스폼을 하면 뭘 알려주냐면 이 점하고 이 0번 그룹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심까지의 거리를 알려줘요. 중심까지의 거리를 알려줘요. 이게 또 유용합니다. 나중에. 이제 요거를 약간 좌표 변환을 해가지고 우리 PCA처럼 막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응용이 있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요 중심까지 각 점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많이 써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알려줍니다. 여기 보시면 군집을 예측하는 건 프리딕, 그 다음에 군집까지의 거리는 트랜스폼 이렇게 알려주죠.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K민즈 쓰는 방법은 우리 사이키논 그 인터페이스 똑같습니다. 먼저 K민즈 모델을 만드시고 데이터 해가지고 핏을 하는 거죠. 핏을 한다는 얘기는 얘는 특습의 개념보다는 뭔가 규칙을 찾는 거죠. 네, 규칙을 찾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 몇 번 군집일 거냐 이걸 찾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얘가 0번 그룹, 1번 그룹, 1번 그룹, 1번 그룹 이렇게 레이블을 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만약에 있다면 얘를 여기다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뭐 똑같죠. 위에나 아래나. 얘는 학습하고 예측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서. 그 다음에 얘는 군집에서부터 거리. 보면 1차원, 하나, 둘, 셋, 3차원으로 돼 있죠. 왜? 군집이 3개니까. 군집이 3개니까 각 군집 중심가의 중심까지의 거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군집이 지금 3개니까 그러는데 2개라면 그래서 x1, x2 이렇게 있으면 데이터가 x1, x2 있겠죠. 그 다음에 요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룹이 만약에 그룹이 2개라면 중심이 2개겠죠. 이렇게 중심이 2개겠죠. 그러면 어떤 100개의 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요 점에서 요걸 가지고 요 거리와 요 거리 요걸 나타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3개니까 군집이 우리 아까 3개를 줬잖아요. 그래서 아이템이 3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행이 100개라면 100개에 대해서 결국에 요 거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 위치로부터 각 중심까지의 거리를 벡터로 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다시 정리 한번 할까요?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룹을 세 개로 나눴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기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아니다. 이건 굳이 세 개로 그릴 필요가 없네요. 얘는 축의 개수니까 두 개로만 그릴게요. 그러면 축이 x1, x2 두 개만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야지 축이 두 개니까. 그러면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프리딕을 하면 나 0번 그룹이야, 나 1번 그룹이야, 2번 그룹이야, 1번 그룹이야, 0번 그룹이야 이걸 주는 거고, 트랜스폼을 하면 지금 우리가 그 그룹이 세 개잖아요. 아까 세 개로 나눠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각 그룹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뿌려져 있을 거예요. 100개가 이렇게 뿌려져 있겠죠. 그러면 그룹의 중심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중심점. 네, 여기 동그란, 예를 들어서 빨간의 중심점, 파란의 중심점, 그 다음에 별표 중심점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자 여기에 들어가는 죄송합니다. 한참 지나갔네요. 다시 할게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X1과 X2 있어요. 데이터가 100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룹은 3개의 그룹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룹이 3개니까 중심점 3개죠. 그럼 데이터는 100개 찍혀 있는 거예요. 이게 100개니까. 자, 그러면 프리딕하면 이거고 트랜스폼을 하면 뭐가 나오냐? 내 점으로부터 요 거리, 요 거리, 요 거리. 3개죠. 그다음에 내 점으로부터 요 거리, 요 거리, 요 거리. 3개죠. 그래서 요 점 3개를 이렇게 몇 콤마 몇 콤마 몇, 몇 콤마 몇 콤마 몇 이렇게. 이걸 벡터로 나타내니까 이렇게 3차원짜리가 여러 개 이런 벡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각 점에서 그룹들의 중심점까지의 거리를 보여준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축을 또 얘를 또 벡터라고 생각해서 뭔가 또 축으로 쓸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런 것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군주까지의 거리하면 3개, 그룹이 3개니까 하나, 둘, 3개죠. 3개가 여러 개 쭉 나오는 거죠. 그룹을 바꾸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4그룹으로 4개로 하자 라고 바꾸면 0, 1, 2, 3 이렇게 예측할 것이고 0, 1, 2, 3 예측할 것이고 군주까지의 거리는 4개가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세 개면 요거는 그냥 그림 그려본 거죠. 네, 이렇게 얘를 그 K민즈 레이블 요걸 이용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그다음에 얘는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군집을 2개로 해서 그랬더니 이렇게 나눴대요. 이 파란 애들이 지금 하나의 군집이에요. 파란색이. 왜냐면 우리가 군집을 2개로 나눴으니까. 여기 근처에 있는 애들 한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세요. 동그라미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집을 5개로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5개.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군집을 3개로 하는 게 적절합니다. 3개. 군집을 3개로 하는 게 적절한데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2차원이면 보고 결정하면 되는데 이게 그 2차원이 아니니까 이렇게 3개로 나누는 게 맞는지 4개로 나누는 게 맞는지 그걸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한번 저희 한번 해볼까요? XY 만들어 놓고 그래도 좀 해봐야 되니까. 필수는 뭐 다른 알고리즘도 적용하는 건 워낙 똑같으니까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클러스터링이라고 있어요. 클러스터링. K민즈 예를 들어서 3으로 하고 나머지는 뭐 그냥 그대로 네? K 모델 K라고 해서 그냥 제가 MK라고 할게요. MK1 하겠습니다. MK1 만들고
그다음에 feed and predict 가서 NK1 누르시고 feed X 주시면 되죠. 그대로 X 주면 학습한 거고 그다음에 prediction 하려면 요거 prediction 누르시고 PRED 언더바 K1 하면서 이렇게 predict 하고 그다음에 transform 트랜스 언더바 K1 그다음에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뭐 따로 이건 시간을 안 들여도 그냥 이렇게 보시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대로 모델 만들고 핏하고 프리딕 트랜스폼. 특이하게도 프리딕도 있고 트랜스폼도 있다. 여태까지는 프리딕이냐 트랜스폼이냐 이렇게 했었는데 둘 다 있다는 거죠. 다른 내용으로.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를 임의로 한번 만들 거예요. 메이크 블랍 하는데 옵션을 줘가지고 데이터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3개로 해서 쭉 한 다음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 잘 된 건가?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밀도가 다른 거예요. 여긴 촘촘한데 여긴 듬성듬성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된 게 지금 잘 된 건가? 애매하죠. 여기 뭐라죠? 주황색 세모. 요거는 오히려 요 가운데의 그룹이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듬성듬성해서 워낙 여기가 듬성듬성 위에 초록색이 듬성듬성해서 초록색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빨간색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봤을 때 얘가 더 가까운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요 파란색 동그라미 점들이 실제로는 이쪽 그룹에 해당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해당이 된 이유가 여기는 밀도가 촘촘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뭔가 좀 비율로 하면 조금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런 알고리즘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거리만 재니까 이 동그라미 여기 있는 애가 이 세모의 중심보다 이 동그라미 중심에서 가까우니까 이렇게 좀 뭔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적절하지 않죠. 이런 데이터에는 이제 좀 잘 안 된다. 그다음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옆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어떻게 나누고 싶으세요? 맨 밑에 한 그룹, 위에 한 그룹, 오른쪽에 있는 애 한 그룹. 길쭉한 애들 이렇게 나누고 싶다는 거죠. 근데 게임인들은 그렇게 못해요. 여기 보면 초록색이 한 그룹, 파란색이 한 그룹, 그리고 빨간색이 한 그룹 이렇게 나눈다. 왜? 동그라미 그리는 거예요. 동그라미. 거리 기반이다 보니까 중심으로부터 거리니까 결국 중심으로부터 원을 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그룹, 이렇게 한 그룹, 이렇게 밑에 한 그룹.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잘못됐다. 그다음에 이런 거 전형적인 거죠 지금. 누가 봐도 위에 반달, 밑에 반달이 그룹으로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페민드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빨간 거 한 그룹. 그다음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파란 거 한 그룹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결국 이런 모양일 때 복잡한 모양일 때 밀도가 다를 때 이럴 때 잘 못한다. 균등하게 이렇게 좀 뭔가 분포되어 있고 밀도도 비슷하고 굉장히 제한적이죠. 네. 그래도 불구하고 워낙 대표적인 애라 또 많이 잘 맞습니다. 또 의외로 전형적인 이런 거. 이게 K민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병합군집이라는 걸 할 건데 병합군집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았던 덴도그램 요걸로 많이 보여주는데 얘는 설명이 제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룹의 개수를 처음에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쭉 뿌려져 있으면 먼저 만약에 데이터 100개 뿌려놨어요. 제가. 그러면 100그룹이 있는 거예요. 100그룹이. 이렇게. 그리고 한 번 스텝 밟을 때마다 같은 애끼리 묶어요. 이렇게. 얘는 없으니까 하나 따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묶습니다. 가까운 애들끼리. 그 다음에 이게 1번, 2번.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가깝네? 얘는 이렇게 가깝네? 이렇게? 얘는 여전히 혼자.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묶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묶어요. 이렇게. 이렇게. 언제까지? 한 개가 될 때까지. 한 개의 그룹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묶어나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룹의 수는 적정한데 끊어 쓰자. 적정한데 끊어 쓰자.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덴드로그램이 뭐냐면 처음에 맨 밑에 이게 100개가 있는 거예요. 100개. 혼자 그룹이에요. 이렇게 두 개 묶은 게 한 그룹. 하나씩 묶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 개수가 한 그룹의 개수, 그룹의 멤버 개수가 늘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되는 대로 막 묶는 거야. 가까운 애들끼리. 그러다 보면 최종 한 그룹. 여기 맨 위에 선에서 만나죠. 자, 그러면 얘가 내가 세 그룹으로 나누고 싶다. 그럼 여기다 선을 이렇게 그어서 요선 밑에 있는 애들이 한 그룹. 요선 밑에 있는 애 전부 다 한 그룹. 그다음에 요선 밑에 있는 애가 또 한 그룹. 이렇게 한 그룹. 그다음에 요선 밑에 있는 애가 한 그룹. 이렇게 나눠 쓰자는 거죠. 보면서 나눠 쓰자는 거죠. 요게 기본적으로 그 병합군집이고 요때 우리가 거리를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가까운 애들끼리 묶는다 그랬잖아요. 가까운 애들. 그럴 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이 그룹하고 이렇게 세 번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뭐죠? 점이 이 그룹과의 거리를 재야 되잖아요. 처음에 점 들일 때는 점과 점의 거리를 재지만 나중에는 점과 그룹 혹은 그룹과 그룹의 거리를 재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리 재는 기준을 저희가 정할 때 이렇게 한 거죠. 이 그룹의 중심점과 이 그룹의 중심점으로 할래? 아니면 제일 먼 애들을 기준으로 할래? 아니면 그룹 간의 제일 가까운 점들의 거리를 기준으로 할래? 아니면 중심을 기준으로 할래? 네, 이걸 가지고 알고리즘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링커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일 그룹들 간의 그 거리를 결정함에 있어서 A그룹과 B그룹, C그룹일 때 A와 B가 가까운지 A와 B가 가까운지 이걸 결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룹들 간의 거리를 재야 되는데 그때 얘는 이 안에 점이 많으니까 결정을 하는 거죠. 제일 가까운 애들끼리 재고 제일 가까운 애들끼리 재고 이렇게 할래. 제일 먼 애들끼리 재고 제일 먼 애들끼리 재고 이렇게 할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유명한 애들이 이제 이렇게 제일 가까운 애들, 제일 먼 애들 그런 거죠. 가까운 애들끼리 거리, 제일 먼 애들끼리 거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복잡한 애들도 있어요. 이거는 에버리지네요. 다 재서 그 그룹의 평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와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분포를 봐서 이제 그 이제 좀 복잡하게 계산식이 있더라고요. 그 분포에 따라서 밀도에 따라서 이제 그 거리를 이렇게 묶었을 때와 이렇게 묶었을 때 밀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복잡해진 거죠. 이렇게 거리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었을 때, 이렇게 묶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와드라고 해서 사실은 제일 많이 쓰는 그런 겁니다. 네, 여기 써 있죠? 뭐 에버리지는 뭐 전부 다 재가지고 에버리지. 이거는 뭐 최대 작은 거 에버리지. 근데 여기 와드라 그래서 얘를 제일 많이 쓰는데 기본값입니다. 와드는 클러스터 내의 분산을 가장 작게 증가시키는 두 클러스터를 병합. 크기가 비교적 비슷한 클러스터로 생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하고 C하고 있을 때 A, B를 병합하는 게 더 좋아, A, C를 병합하는 게 더 좋아. 이 판단 기준을 분산을 가장 적게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얘하고 하면 막 이렇게 분포가 넓어지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있으면 A그룹, B그룹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C그룹은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합치는 거 이렇게 합치는 경우와
이렇게 합치는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럴 때 1번 케이스하고 2번 케이스가 어느 쪽이 분산을 더 적게 만드냐. 당연히 1번 케이스입니다. 얘는 이게 크기 때문에 분산이 데이터들이 이 겁나 넓게 퍼져 있고 얘는 작게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크기가 좀 그룹들이 서로 비슷비슷해지게 한 놈만 비례하게 커지지 않고 비슷비슷해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분산을 이용해 가지고 요게 기본값이고 제일 많이 씁니다. 사실은. 네, 이런 거죠. 처음에 하나 있다가 가까운 애들끼리 하나씩 묶습니다. 얘들은 뭐 묶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네. 얘가 하나 더 묶였죠? 근데 이렇게 점점 막 이렇게 생겨서 결국에는 세 그룹 이런 식으로 최종 하나가 될 때까지. 얘도 거리 기반이죠, 거리. 이렇게 나눠진다. 거의 K민지하고 비슷하게 나눠집니다. 그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진화해 나가는. 이 덴드로그램 아까 그린 거예요. 처음에 1번, 4번이 한 그룹, 그 다음에 3번이 한 그룹, 2번, 8번이 한 그룹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번 한 그룹, 0번, 11번 한 그룹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주황색이 한 그룹이죠. 1, 4, 3, 2, 8이 한 그룹, 5, 0, 11이 한 그룹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 칸 더 올라가게 되면 이쪽에 있는 요선 이게 다 한 그룹이에요. 5, 0, 11, 17, 8, 9가 한 그룹. 나머지 여기 1, 4, 3, 2, 8이 한 그룹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 개로 잘랐으려면 여기를 긋고 두 개를 잘랐으려면 여기를 긋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예. 제가 칠판 공유 안 해드렸나요? 오늘 뚝 지금 그러네요. 우리 김정은 박사님 화나신 거 아니죠? 공유하고 이렇게 찍 근 거 어쩌신 거죠? 화난 표시이신가? 오늘 이 화면을 안 보여드린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을 때 파랗게 묶는 게 낫냐, 빨갛게 묶는 게 낫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느 쪽이 더 낫냐고 판단하냐면 분산이 다 가지는. 당연히 파랗게 묶으면 데이터가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으니까 분산이 큰 거고, 빨갛게 묶으면 데이터가 파란 거에 비해서 오밀조밀하니까 작아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빨간 묶음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이 알고리즘, 와드라는 알고리즘이. 그때 결국 보니까 결국에는 클러스터의 크기가 비슷비슷하게 계속 만들어 나가요. 비슷비슷하게 만들어 나가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덴드로그램을 보면 균형 있게 같이 두 개, 세 개, 뭐 다섯 개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거. 하나는 계속 두 개 있고 하나는 막 오치게 되고 이러지 않는다. 이게 균형 있게 같이 쭉쭉쭉쭉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한다는 거죠. 와드라는 애. 근데 거리만 갖고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런 거.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두 개의 알고리즘. 뭐 쓰는 거는 뭐 구현은 너무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구현은 헷갈리죠. 요게 주피터에서는 요 버튼 눌러야 되는데 크롬일 때 요거 버튼 눌러야 돼서 요즘에 제가 크롬을 좀 테스트를 많이 하느라고 이걸 자꾸 눌러서 요걸 자꾸 누르네요. 콜앱일 때 누르시면 여기 클러스터링에 보면 K민즈 요게 병합군집이에요. 똑같습니다. 쓰는 거는. 똑같습니다. 해볼까요? 엔트라고 할게요. 얘는 트랜스폼이 없죠. 트랜스폼이 없죠. 왜? 얘는 중심 간의 거리 이런 거 지원 안 해줍니다. 중심이 중요한 애가 아니에요. 중심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중심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아까 갑자기 생각나네. K민지에 그러면 중심점을 구하는 게 있는데, 네. 인포에 있어야 되는데, 인포에 있나? K민즈,
그렇죠. 클러스터 센터. 네, 이게 있어야 된다. 중심점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거. 클러스터 센터 예를 보면 중심점도 알려주고. 그렇죠? 그래서 클러스터가 좀 볼 게 많죠? 그룹의 몇 번 그룹인지도 봐야 되고, 그 점으로부터 각 중심까지의 거리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중심점의 위치도 봐야 되고. 이렇게. 그다음에 그 병합군집은 그런 거 없다. 그냥 나눠서 너 몇 번 그룹이야? 이것만 해주는 겁니다. 구현은 따로 해보진 않을게요. 그걸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GMM이라 그래서 가우시안 믹처 모델인데 얘는 실제로 뭐 이렇게 알고리즘적으로 대비가 되는 애라서 소개를 하는데 뭐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아까 걔네들은 거리 기반이라면 얘는 확률 기반이라고 좀 보시면 후보 기반 이런 거죠. 이렇게 가우시안 분포잖아요. 이게 원래 여기 바깥에 있는 실선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제가 그리면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요게 요런 분포와 요런 분포와 요런 분포의 조합으로 보는 거죠. 우리 아까 앞에서 했던 파동하고 비슷하죠. 요 세 개의 1번 분포, 2번 분포, 3번 분포의 선형 결합으로 최종 요런 애가 나왔다.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그 분포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점이 너는 1번 분포에 해당돼, 2번 분포에 해당돼, 3번 분포에 해당돼. 내가 만약에 여기쯤 있으면 난 1번 분포야. 여기쯤 있으면 이제 확률 계산하겠죠. 1번으로 떨어질 확률이 더 많니? 2번으로 떨어질 확률이 더 많니? 여기 당연히 1번이 높으니까 얘는 1번 쪽으로 가겠죠. 여기 있는 애들은 1번은 요만큼이고 2번은 이만큼이니까 2번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를 그려놓고 그 점이 어느 분포에 해당되느냐. 정확히 말하면 어느 분포라고 가정했을 때 발생 확률이 높아지느냐. 요걸 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입니다. 얘 잘하네요, 지금. 아까 우리 클러스터링을 했을 때 잘 못했었죠. KNN으로 했을 때. 근데 이제 확률 분포로 하니까 분포를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분포돼 있고, 이렇게 분포돼 있고, 이렇게 분포돼 있다는 걸 캐치를 해서 이렇게 있는 애들이 이제 이쪽 분포에 있을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애들을 다 합니다. 아까 우리 K민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잘 못했죠. 초록색하고 파란색이 이렇게 선이 같은 쪽에 있는 애들이 같은 그룹이어야 되는데 좀 나눠졌잖아요. 잘 못했죠. 근데 얘는 잘했죠. 이런 분포에 뭔가 분포를 기준으로 하는데 잘 맞다. 자, 그 다음에 우리 DB 스캔이라고 있는데 DB 스캔 좀 복잡해요. DB 스캔 좀 복잡한데 꽤 잘 돼요. 설명을 드리면 설명 드릴 시간이 일단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뭐 이렇게 이름도 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이 뭐냐면 밀도 기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앞에 것만 보시면 덴스트 베이스드 밀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아이. 뒤에는 뭐 스페셜 클러스터링 오브 뭐 어쩌고저쩌고 뭐 노이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뭐 부수적인 얘기고 중요한 건 이 덴스트 기반이다. 밀도 기반이라는 건데 밀도를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주어줘야 되는 거는 뭐냐면 엡실론. 엡실론이 뭐냐면 엡실론 내에 점이 몇 개 이상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엡실론이라는 게 뭐냐면 그 원의 크기를 얼마로 할래? 이거 저희가 정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몇 개가 들어가는 걸 그룹으로 볼래도 우리가 정해줘요. 그래서 이 디비스캔은 잘 하긴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두 개나 줘야 돼요. 근데 뭐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애매하잖아요. 또 이 클러스터링은 측정이 안 되니까 이게 만약에 지도학습이었으면 엡실론 막 바꿔가면서 하이퍼 파라미터 수정하면 되는데 얘는 그게 안 되니까 엡실론과 이 최소점 이걸 정해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정해주기가 조금 어렵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 보시면 데이터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
특정한 원 안에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를 보고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요 P라는 점을 기준으로 원을 이렇게 그었을 때 4개가 있죠. 빨간 점이. 그럼 얘는 코어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P2 한번 볼게요. P2를 중심으로 이렇게 동일한 원을 그었을 때 이웃이 2개밖에 없죠. 그럼 얘는 코어가 아닌 거예요. 코어가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P3도 코어는 아니에요. 코어는 아닌데 코어인 P를 포함은 하고 있죠. 코어인 P를 포함하고 있죠. 얘는 코어인 P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3은 코어이면서 코어를 포함하고 있죠. 이렇게 나눠볼게요. 일단 조금 약간 말이 헷갈려도. 그 다음에 얘는 T4는 자기 안에 4개가 없으니까 코어도 아니고 그리고 그 안에 코어 포인트를 갖고 있지도 않죠. 얘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면 얘 같은 거 P2 같은 경우에는 내가 코어는 아니에요. 2개밖에 없기 때문에 2개밖에 없지만 코어 포인트를 가지고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요거죠. P3. P3은 주위에 3개밖에 없어서 내가 코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P라는 코어 포인트를 가지고는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애들을 클러스터를 이렇게 중심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아까 P4 같은 애들 내가 코어도 아니고 코어 포인트를 갖고 있지도 않고 뭐 주위에 아무것도 없고 이런 애들을 저희가 노이즈라고 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같은데 DB스캔은 그룹으로 안 나눠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딴 애들은 다 어쨌든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부여해 줬잖아요. 근데 DB스캔은 부여되지 않는 노이즈가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는데 걔는 마이너스로 표현이 돼요. 0, 1, 2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런 애들이 얘네들. 그 다음에 요런 애들이 약간 코어 포인트. 중심 안에 있는 애들. 그 다음에 그 보더는 뭐냐면 아까 요 P2 이런 애들이 보더예요. 얘네들은 뭐냐면 내가 코어도 아니고 코어를 갖고 있지도 않고 이지만 이 내 안에 뭔가 얘처럼 완전히 혼자 있지는 않아서 그룹이 있어서 나중에 이 그룹을 계속 우리가 확장시켜 나갈 거거든요. 확장시켜 나가면 이렇게 변두리를 형성하는 이런 아이들을 저희가 보더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대충 설명드리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고 뭔가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게 2개다. 원의 크기와 들어갈 점의 개수. 그럼 만약에 우리가 원을 제일 이만하게 많이 설정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한 그룹이 되겠죠. 그냥 다 한 그룹이 원이 크면. 그렇죠? 원이 작을수록 그룹이 여러 개가 나눠지죠.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개수를 굉장히 크게 줬어요. 100개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요 중심 안에 데이터가 100개가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룹이 잘 안 생겨. 그룹이 잘 안 생기죠. 다 놓이죠, 다 놓이죠. 근데 만약에 요거를 2개 이렇게 주면 코어가 엄청 많아지겠죠. 코어가 많아지니까 그룹이 자꾸 이렇게 눈덩이가 불어나요. 그것만 거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2개를 줘야 되는데 하나는 원의 크기, 하나는 원 안에 들어갈 그 점의 개수.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뭐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환경 내에 레이가 있으면 코어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에 뭐 코어 포인트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나의 코어 포인트 안에 이게 또 있으면 이거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그룹이 되고 점점 그룹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 안에 코어가 있고 이 동그라미 안에 코어가 있는데 얘네들이 또 공유하고 있네? 그러면 그냥 너 한 그룹이야. 이렇게. 결국 개념이 뭐냐면 얘는 이 그룹을 증식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 병합군 집에서는 이렇게 한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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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점점 그룹을 증식시켜 나갔잖아요. 얘는 그렇게 증식시키는 게 아니고 붙어 있는 점들 이렇게 있으면 붙어 있는 점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갭이 있잖아요. 갭이 있으니까 얘까지는 이게 넘어가지 못한다. 얘는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얘도 점점 커져. 얘하고 얘는 합쳐질 수가 없어요. 중간에 강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게 밀도 중심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데이터가 아까 우리 이런 애들이 있었죠. 이렇게 그림을 제가 잡고요. 이렇게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막 점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점점 확대 이렇게 옆에 모양이 이렇지만 붙어 있으니까 점이 붙어 있으니까 계속 밀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놈하고 이놈은 같은 그룹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 갭이 있어서 증식이 안 돼. 중간에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여기에 중간에 만약에 점이 마지막에 여기 있다. 그럼 이놈이 이쪽에 있는 코어하고 이쪽에도 코어가 있고 이쪽에도 코어가 있는데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갭이 있어가지고. 네. 왜냐하면 원을 그은 다음에 그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우리가 준 원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점들이 이렇게 있으면 원을 돋보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대고 원을 계속 옮겨가면서 안에 걸리는 놈들은 다 증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떨어져 있는 애들은 끝에다가 이렇게 대봤더니 얘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증식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여기 있었으면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 촘촘한 애들은 계속 먹어 나가다가 어느 정도 공간이 있으면 그걸 못 먹어.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될 원이 작아. 그런 개념이에요. 그 정도만 생각하셔도 돼요. 뭐 이걸 어차피 지금 뭐 이게 뭐 코어 포인트냐, 오더 포인트냐, 뭐 무슨 포인트냐 이거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이런 개념. 그래서 입실론이라는 게 중요하다. 원의 반경. 그다음에 민 포인트. 이게 이제 최소가 아니라 그 안에 몇 개가 들어있어야 한 그룹으로 볼 거냐. 요 두 개만 우리가 주는 거예요. 포인트는 아까 말한 대로 코어 포인트, 이유 포인트, 경계 포인트, 잡음 포인트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코어하고 잡음이죠. 네, 코어는 이제 풀어나간 중심이 되는 기준이고 잡음은 결국 최종 그룹으로 분류가 안 되는 최종 분류가 안 되는. 그래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네. 요거 그냥 볼게요. 뭐 보시면 엡실론을 1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엡실론이 커진다는 건 원이 커진다는 거죠. 원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 엡실론 3으로 하면 원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 빨간색 한 그릇, 전부 다 한 그릇. 원이 워낙 크니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원이 한 2쯤 되니까 요렇게 파란 세모가 이렇게 한 그룹이었다가 여기를 건너가지 못해요. 근데 얘는 요게 요 원이 이렇게 그렸을 때 요만한 거죠, 원이. 그다음에 원을 더 줄이니까 아까는 여기 건너갔잖아요. 이 연두색 세모랑 빨간 동그라미 사이를 건너갔는데 이제는 거기를 못 건너갑니다. 요 거리 때문에. 왜? 원이 작아졌으니까. 네. 그 4개가 되는 원이 작아졌어. 얘는 요렇게만 하고 요런 애들 다 그냥 잡음이 돼. 노이즈가 되고 원이 너무 작아. 요만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개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 원 안에 개수 많이 담고 있어야 되니까 독대 만족하는 애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떤 걸 보면 되냐면 요거 두 번째 거 보면 되겠네요. 엡실론 1.5짜리. 요게 사실 요게 제일 적당하죠. 우리가 봐도 요게 잘 나는 것 같죠. 네. 민 샘플 2의 엡실론 1.5. 요게 가장 적당한 것 같은데 엡실론을 1점으로 고정하고 민을 늘려볼게요. 민을 늘리면 점점 노이즈가 많아져요. 노이즈가 많아요. 왜냐하면 민을 늘리니까 동그라미 원 안에 들어와야 되는 애가 많아야 되는 조건이 많아야 돼요. 근데 점점 조건을 까다롭게 주니까 원 안에 그 그룹으로 묶이는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이즈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요런 애들이 제일 잘한 것 같죠. 엡실론 1.5에 민 2개나 3개 정도 준. 이게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축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이건 전부 다 축 2개만 갖고 얘기를 한 거라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축 2개가 아니면 3개, 4개 되면.
여기까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뭐 그려만 보면 되니까. 뭐 기본적으로 스케일 조정하는 건 좋습니다. 언제나 스케일링. 요거죠? 아까 이거 안 됐었잖아요. 우리 K민주로 했을 때 잘 못했었죠. 근데 이거 아마 그 저걸로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그 분포, 가우시언 분포로 해도 잘 안 될 텐데 그 DB 스캔으로 하면 이렇게 잘 됩니다. 파란색, 빨간색. 왜냐하면 뭉쳐 있는 애들 계속 그룹을 증식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멈추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DB 스캔이 이렇게 좀 복잡한 문의일 때 대신에 얘는 조건이 뭐예요? 붙어있는 애들끼리 점점 밀려나가다 보니까 밀도가 일정하지 않은 또 잘 못해요. 밀도가 일정하지 않은 애들이 우리 아까 이런 애들이 있었죠. 이런 애들은 또 좀 애매합니다. 얘는 아마 하면 이렇게 촘촘한 애들 한 그룹인데 이렇게 넓은 애들 때문에 애매해져. 넓은 애들 이렇게만 하고 이렇게 얘네들 다 노이즈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DB 스캔도 그룹을 우리가 정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룹의 개수.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만듭니다. 어디서 끝날지. 대신에 이 엡실론과 그 포인트 수, 그걸 가지고 그룹의 수를 간접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겠죠. 근데 결국 그룹의 수를 정해주진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걸 정해주는 게 더 어려우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원형도 잘하죠. 지금. 하여튼 붙어있는 애들끼리는 잘 그룹을 나눈 붙어있는 게 이런 식으로 한번 나중에 DB 스캔도 그냥 그대로 똑같습니다. 클러스터링에 여기 가우시안 믹스처도 있고 DB 스캔 제가 교재에 넣은 거 4개를 그대로 넣어놨으니까 누르시면 엡실론하고 민 샘플 개수 이 2개만 정해주면 되죠.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군집 알고리즘 평가 몇 개 있는데 이렇게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이거